Did you have a good today? I miss you. 오늘 하루 잘 보냈어요? 자기 보고 싶어요. 다니엘, 오늘 돈 보냈는데 잘 받았어요? 거기서 몸 조심해요. 한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당신에게 키스하고 안아주고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나이 많은 내가 왜 이렇게 설레는지 모르겠어요. 당신 때문에 다시 여자가 된 기분이에요. 자기 목소리는 날 미치게 한다니까. 나도 오늘 당신 음성 메시지를 10번은 넘게 들은 것 같아요. 속삭일 때 당신의 숨결이 내 목덜미에 닿는 것만 같아. 당신 오면 내가 제일 먼저 따뜻한 밥 해줄게요. 평생 당신만 챙기며 살고 싶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 72세 할머니가 우크라이나 군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오늘도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의 사연은 성남시 분당구에 사시는 박민수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8살 박민수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이고 아내와 두 아이를 둔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올해 72이십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경기도 양평에서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며 저와 동생을 키우셨습니다. 고급 한정식 식당이라 돌잔치나 상견례 하기 좋은 식당으로 소문나 월 평균 매출이 1억이 넘었고 그렇게 25년을 영업하셨습니다. 부모님 덕분에 제가 편하게 살았던 것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몇 해 전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서 식당을 처분하고 어머님은 외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셨어요. 그동안 식당을 하며 모은 돈으로 서울 동작구의 5층짜리 빌라를 매매해 임대를 주고 계시면서 월세로 생활하고 계세요. 연금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사망보험금은 은행예금으로 두고 계셨으니 노후의 돈으로는 아무 걱정 없는 분이셨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안정적인 노후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놓쳤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의 대부분을 혼자 보내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말 걸 상대가 없고 저녁 식탁에도 앉을 사람은 본인뿐이었습니다. 동네 친구들이나 교회 사람들과 가끔 안부를 나누긴 했지만 돌아오면 다시 적막한 집. 그 고요가 얼마나 깊은 무게로 다가왔는지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틈을 파고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의 휴대폰으로 낯선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영어로 짧게 쓰인 인사말이었는데 번역기를 돌려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다니엘 조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군복무 중입니다. 우연히 당신의 프로필을 보고 마음이 갔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전쟁터에서 홀로 버티는 건 너무 외롭습니다. 하지만 당신 같은 분과 대화할 수 있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어머니 마음이 흔들리셨습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말. 그것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짧게 답장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한국에 사는 72세 여성입니다. 당신이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Hello, my dear. I know this message may surprise you. 안녕하세요. 놀라셨을 수도 있겠네요. My name is Daniel Joe. I am serving as a soldier in Ukraine. 제 이름은 다니엘 조이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군 복무 중입니다. I just wanted someone kind to talk to. 그냥 다정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짧게 답했습니다. 군인이라고요? 저 같은 사람에게 왜 연락을 하셨어요? Because I feel you are different, warm, kind, someone who understands. 당신은 뭔가 달라 보여요. 따뜻하고 친절하며 저를 이해해 줄 것 같은 분이에요. I am so far from home. I need a friend.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 제겐 친구가 필요합니다. 할머니는 괜히 마음이 쓰였습니다.
멀리 타국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젊은 남자의 외로움이 전해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며칠이 지나자 짧은 안부 인사는 점점 긴 음성 메시지로 바뀌었습니다. 밤이면 다니엘 조의 굵직한 목소리가 휴대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Every night before I sleep, I think of you. Your words are the only comfort I have here. 매일 잠들기 전에 당신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게 유일한 위로는 당신의 말뿐이에요. I never believed I could find love at this age and in this place. 이 나이에 이런 곳에서 사랑을 찾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 기적이에요. 할머니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몇십 년 만에 들어보는지 몰랐습니다. 누구에게도 대수롭지 않게 보일 한마디였지만 그 말은 할머니의 가슴 속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문자였지만 곧 음성 메시지로 바뀌었습니다. 낮고 진중한 억양의 영어 목소리. 어머니는 그 소리를 몇 번이고 반복해 들으셨습니다. You are not just a friend to me. 당신은 제게 단순한 친구가 아니에요. You are my future, my family, my everything. 제 미래이자 가족이며 모든 것이에요. 당신을 만나면 말로만 하고 싶지 않아요. 내 손과 입술로 내가 얼마나 당신을 원하는지 보여주고 싶어. 이 먼 거리에서도 나는 당신을 향해 불타오르고 있어요. 내가 진짜 자기 곁에 있을 때는 어떨지 상상해봐요. 지금 당신의 입술을 맛보고 싶어. 세상을 잊을 때까지 계속, 또 계속 키스하고 싶다. 다니엘,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두근거려요. 나이 들어 이런 설렘을 느낄 줄 몰랐네요. 그 말 한마디에 어머니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잊고 지내던 설렘이 다시 찾아온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2달 동안 어머니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휴대폰을 확인하고 밤에는 메시지를 기다리다 늦게 주무셨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음식보다는 휴대폰에 시선이 가 있었고 장을 보러 가서도 다니엘이 오면 이걸 해줘야지 하며 장바구니에 음식을 담으셨습니다. 친구 만나는 일도 줄고 교회 가는 발걸음도 뜸해졌습니다. 그저 하루 종일 그 사람과 이어지는 대화만이 어머니의 세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잣말처럼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 조가 음성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목소리가 한층 무거웠습니다. My love, I must tell you something. 내 사랑,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게 있어요. I just need your help for a little while. 잠시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기서 나가 한국으로 갈 방법을 찾았어요. 하지만 제 짐 보관비와 여행 서류 비용을 내야 해요. 큰 돈이 드는데 전쟁 때문에 제 은행 계좌는 쓸 수 없어요. 내 사랑, 당신이 날 좀 도와줄 수 있겠어요? 처음에는 어머니도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진 한마디가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나에겐 당신밖에 없어요. 난 자기를 믿어요. 당신이 도와준다면 곧 자유로워져서 당신 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날 어머니는 은행에 가셨습니다. 몇 달 동안 꾸준하게 연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 도와주자는 생각으로 송금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곧 내 곁으로 오겠지라는 희망이 더 크게 자리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송금한 건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짐이 세관에 걸렸어요. 통관비가 필요해요. 자기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곧 해결될 거예요. 어머니는 다시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Once I finish my duty, I will fly straight to Korea and spend the rest of my life with you. 임무가 끝나면 바로 한국으로 가서 남은 생을 당신과 함께 할 거야. 당신을 만나면 어떤 것도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못할 만큼 가까이 꼭 끌어안고 싶어. 나이는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의 손길, 당신의 온기, 당신의 사랑이야. 그건 오직 당신만이 줄 수 있어요. 나도 그래요. 빈 방에서 혼자 누워 있으면 꼭 당신 손이 내 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덜 외로워요. 그렇게 두 번째 1,500만 원의 송금이 이뤄졌습니다. 액수는 점점 커졌습니다. 몇백만 원이 1,0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말을 믿으셨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에게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72세의 나이에 외국인 군인과 사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들에게 말하기가 부끄러워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셨던 겁니다. 그러다 결국 어머니는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연금처럼 조금씩 넣어두던 돈이었습니다. 노후 대비로는 절대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셨던 돈인데 다니엘 조의 말 한마디에 그마저 깨버리셨습니다. I dream of holding your hand in Korea soon. Please wait for me, my darling. 곧 한국에서 당신 손을 잡는 꿈을 꿨어요. 당신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하지 마요. 내게 당신은 불꽃이야. 당신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안은 타올라요. 제발 나를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곧 갈게요. 내 사랑. 다니엘, 제발 빨리 와요. 당신이 내 곁에 있다는 걸 느끼고 싶어요. 그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니는 그 말을 붙잡고 결국 사망보험금까지 송금했습니다. 그렇게 수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조의 요구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군에서 짐을 빼내려면 장교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데 그게 법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내 사랑 조금만 더 부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어머니는 그때쯤이면 이미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믿음에 눈이 가려 있었던 겁니다. 결국 어머니는 평생을 아껴서 산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고객님, 담보대출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아들이 외국에서 사업을 좀 하려는데 보태주려고요. 그렇게 둘러대셨습니다. 대출금은 고스란히 해외 송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어머니의 삶은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이자는 480만 원. 직업이 없으신 어머니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연금과 남은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몇 달 만에 연체가 시작됐고 은행에서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빌라는 경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 빌라에는 세입자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 아이 둘을 키우는 가정, 혼자 사는 노인. 그분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어머니는 사기꾼 취급을 받는 집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입자 중 한 명은 집 앞까지 찾아와 따졌습니다. 할머니, 저희 그 돈이 전부인데 이러시면 어떡해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또다시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언제쯤 한국에 와요? 난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그 음성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야 겨우 마음을 달래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은행원 전화를 받고서야 알게 됐습니다. 고객님의 어머니께서 최근 해외로 큰 금액을 송금하고 계셨어요. 아드님 사업자금에 보탠다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예금도 해지하시고 얼마 전엔 빌라담보대출까지 받으셨어요. 지금까지 송금하신 금액이 총 12억 5천만 원이에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누구한테 돈을 보낸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너무 힘들대. 내가 좀 도와줬어. 곧 한국에 온다더라.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 그거 다 사기예요. 영상통화 한번 한 적 있어요? 얼굴 본 적 있어요? 그냥 목소리만 믿고 이렇게 큰 돈을 다 보냈다고요? 제가 소리치자 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알긴 뭘 알아?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야. 다니엘이랑 나는 맨날 연락했어. 나를 사랑한대. 한국에 오면 같이 살기로 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토록 그 사람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People will try to keep us apart, but you must trust only me. 사람들은 우리를 떼어놓으려 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오직 나만 믿어줘야 해요. 알겠죠? I know it is hard, but every sacrifice will be worth it. Soon we will be together in Korea. Believe me, my darling.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지금의 모든 희생은 가치 있는 거예요. 곧 한국에서 함께 할게요. 나를 믿어줘요. 내 사랑. 다니엘, 난 기다릴 수 있어요. 빨리 와요, 자기. 저는 결국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담당 형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드님, 이런 경우가 요즘 정말 많습니다. 이런 사건을 로맨스 스캠이라고 부르는데 해외 송금은 회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송금을 멈추지 않으면 저희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럼 지금까지 보낸 돈은요? 이미 여러 나라를 거쳐 세탁됐을 겁니다. 사실상 찾기 어렵습니다. 형사의 말이 제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어머니가 보낸 돈이 1억, 5억, 결국은 10억을 넘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와 크게 다퉜습니다. 엄마, 제발 현실 좀 보세요. 네? 빌라도 넘어갔고 세입자들한테 소송까지 당했어요. 이러다 길거리에 노숙자로 남게 생겼다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휴대폰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넌 아무것도 몰라. 다니엘만 한국에 들어오면 다 해결된다니까. 다니엘이 나를 아내라고 불렀어. 나를 믿어달라고 했어.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라니까. 그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들려주는 진실은 어머니의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사랑을 믿고 싶은 마음 속에 깊이 잠겨 계셨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총 12억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빌라는 경매로 넘어갔고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빚만 남은 채 여전히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눈을 뜨자마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밤에는 작은 목소리로 음성 메시지를 반복해 듣습니다. People may doubt us, but our love is real. Trust me, not them. 사람들은 우리를 의심하겠지만 우리의 사랑은 진짜인 거 알지? 다른 사람들 말 믿지 말고 나만 믿어, 자기. 그 말 한마디에 어머니는 오늘도 다니엘을 기다리십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잃은 건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그 외로움이 마음을 갉아먹고 결국 사랑이라는 이름에 덫에 걸리게 만든 겁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외로움은 돈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곁에 있어드리고, 대화해드리고, 엄마, 사랑해요라는 말 한마디를 더했더라면 어쩌면 이런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이야기를 전하는 지금도 제 어머니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다니엘의 음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곁에서 무너져 내린 현실을 붙잡고 서 있습니다. 사랑을 믿은 한 사람, 그리고 오지 않는 약속. 그것이 우리 가족이 겪은 로맨스 스캠의 전부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경고가 되고 또 다른 어머니를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